자, 다시. 그러니까 HLB 관련해서 그 막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나오죠. 막 HLB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 뭐 약품이 어떻고 이번에 원래는 그 폐암에 대한 완전간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더 떼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금요일날 같은 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는 그냥 참고일 뿐이고 첨조사항인 걸 뿐이고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제가 20개선 깨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20개선 절대 깨면 안 돼요. 깨면 이렇게 수차 깨지거든요. 예, 반등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 20개월 선이 엄청난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 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반짝했던 거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것처럼 HLB도 지금 20개월 선 위에 있죠. 안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때 그때 막 그 미국에서 FDA 반려됐을 때 이거를 깼으면 아마 이런 데까지 심하게 밀렸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깨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거는 뭐 우리가 뭐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지켜낼까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자리를 잘 지켜낸 거죠. 20km를 안 떨어뜨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 정도가 하면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이 자리가 되죠. 주봉에서 이 자리. 여기만 결론적으로 이런 데만 안 깨면 되고 근간에 뭐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딱 21선 같은 데만 안 깨면 괜찮아요. 앞으로도 일단은 이제 정배로 돌아서 확률이 높죠. 만약에 HLB가 이렇게 옆으로 가면 21선 이렇게 꺾여서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되는 거고 이격이 모였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기 왔다가 61선 찍으러 점핑 한번 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요 61선의 이격까지 모여요. 물론 이제 반려되자마자 뭐 바로 막 승인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FDA하고 미팅도 해야 되고 그죠? 항서제약에 대한 실사 또 나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걸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막 여기서 점핑하고 막 날아가기보다는 여기 잠겨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60일선하고 2개월 보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뭔 얘기냐면 주식이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되고 이렇게 점핑해도 꼬리 달고 떨어지기로 하면서 요 전체적으로 이격이 보이는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주식은 누구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뛸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쉬운 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21선만 안 깨면 되는 거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월봉에서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제가 예전에 사라고 한 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음에도 지금 수익권에 있는 거야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제가 월봉 고점에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수익을 다 토해내신 분들은 조금 아깝긴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단지 이제 밀린 만큼 밀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자리를 깨지 않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자리만 안 깨면 돼요. HLB가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LG도 잘 지켜냈어요. 잘 지켜냈고 여기가 매물대예요. 앞전에 그러니까 언제 생긴 거냐면 21년도 10월 달에 생겼거든요. 요렇게 매물대 잠겨 있는데 꼬리 달고 위에 올려놨죠. 이번 달 저점도 여기 찍고 나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달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HLB하고 똑같이 21선이 올려놨죠. 그래 놓고 이격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딱 21선만 안 깨면 되고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HLB처럼 61선 만나고 이격이 모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L생입니다. L생은 아직 20선 못 시켜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가도 제가 만약에 트레이딩으로다가 L생을 산다. 그래서 뭐 중장기 살 거면 지금 사회자 바닥권이니까 본인이 회사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그러고 HLB를 내가 오랫동안 들고 갈 거면 나중에 이런 데 뛸 때 여기서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바닥권에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든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가든 한 가지 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자리는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 21선을 회복해 줄 때 사는 게 더 안정적이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21선이라는 친구를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 얘를 막 그렇게 줄줄 흐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21선을 장악해주고 HLB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20선을 장악을 해주면 내가 트레이딩 할 때는 손절 라인이라는 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알려드렸죠. 나의 손절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나의 손절이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10%냐 마이너스 2%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투자 자금이라는 게 투자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21선 뚫어주면 이거 깨면 나는 몇 프로 손절해야 되겠다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L생은 아직 못 뚫어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21선 뚫어주고 나가면 21선 기준으로다가 나는 여기가 몇 프로인지 찍어보고 여기가 만약에 손절 라인이면 그거에 맞게끔 투자 규모를 결정하고 딱 그만큼만 투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절률에 따른 투자 금액이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21선 회복 못 시켜줬으니까 21선 회복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고 LT도 아직 회복 못해줬죠. 이렇게 회복해줄 때 똑같아요. L생하고 LT도 좀 더 회복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파나지는
이제 옆으로 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회복이 됐는데 사실 HLB 파나진의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린 다중바닥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게 다중바닥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가 이 저점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HLB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27,000원, 25,000원, 27,000원만 오면 이 친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가 여기가 오면 이 주식을 매집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다중바닥이 안 생기고 저점을 깨고 저점을 깨고 저점을 깨면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거 외바닥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바닥, 투바닥, 다중바닥 이게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면 누군가가 여기를 잘 지켜준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그 많은 우리가 책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 이런 데라든가 나오나 모르겠다. 어쨌거나 그 윌리엄 오닐 같은 이런 책들 좀 읽으시면 좋아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예,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이런 것도 이렇게 뭐 꼭 여기서 얘기한 책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서점 같은 데 있으면 직접 가셔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한번 보시고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바닥 찍었죠. 여기가 언제 때 가격, 이때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렇게 무서워할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전 저점을 깨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은 너무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손절을 못 쳤다면 이제 와서 손절치기엔 막 마이너스가 너무 깊다면 좀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을 잡고 뭐 마이너스 1%면 1%, 마이너스 2%면 2% 본인의 투자 금액에 따라서 손절률을 잡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셀트리온 여전히 1번 차트를 갖고 있는데 1번 차트죠.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을 뚫을 때 대량 거래가 필요한데 대량 거래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1번을 못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박스권에서 횡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박스권은 매수지 뭐. 박스권 매수하면 이만큼 수익 나요. 대량 거래 빵 터지면 뛸 거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박스권이니까 겁내지 말고 월봉에서 봤을 때도 이게 높은 데가 아니죠. 지금 단지 그냥 20교선만 안 깨면 돼요. 항상 20교선을 명심하시면 되고 셀트리온 제한 같이 합병할 거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0개월 훼손하지 않는 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죠. 셀트리온의 주가도 겁내지 말고 그렇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보니까 국제화품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뉴스 찾아보죠. 그죠? 왜 떴는지 찾아보려면. 근데 지금 이 일본의 그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일본에 무슨 요새 유행병 뭐 이런 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갔다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 뉴스가 뜨긴 했는데 그런 뉴스 때문에 갔다 놓은 게 아니라 뉴스는 떴는데 뉴스하고 상관없이 제가 자리가 너무 이쁘다고 그랬죠. 특히나 일봉에서 241선을 뚫어줄 때는 엄청 좋은 거거든요. 정확히 뚫었더라고요. 뚫어놓고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음봉 오늘이 베스트 타이밍이죠. 이런 걸 안 놓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저는 이제 카티스 때문에 이 친구를 놓치긴 했는데 이게 막판에 끝날 때쯤 이게 쭉 날아갔어요. 이때가 거의 한 3시거든요. 3시부터 쭉 날아가네. 이걸 뭐 어떻게 알아, 그죠?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시간에 5% 떴네, 그죠? 내일 쫓아가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놓치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거래량 딱 붙는 순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거래량이 딱 붙는 순간 이런 친구들은 아주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 그럼 오늘 같은 날 거의 시가 내까지 생각하면 거의 상한가 수익이 난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카티스거든요. 사실 저는 카티스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제가 지금 6.86%대 마감을 했는데 이제 제가 원체 차익 실현을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라 시간이 좀 밀렸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2% 밀렸네요. 제 성격 탓이에요. 이건 이제 차익성이 천천히 하는 편인데 사실 카티스는 제가 여기서 상한가를 먹었고 뛸 때 팔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또 상한가를 냈고 어제 운봉 떨어졌기 때문에 냅뒀다가 오늘 한 4%째 샀어요. 이렇게 5일선 회복할 때 샀는데 결국 22% 제가 여기서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와 있대. 이 친구의 분봉을 보면 여기에 30분선 20선까지 밀릴 확률은 있어요. 그럼 내일 같은 날 일봉에서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5일선 딱 찍고 빵 때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된다고 확신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보다 보면 막 무조건 띱니다, 올라갑니다, 뭐 카티스는 올라갈 거 이렇게 하잖아요. 저 그런 말 못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카티스가 내일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건데 저도 5일선 깨면은 일단 익절 처리할 거예요. 전 익절이 돼요. 익절 처리할 거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내일 5일선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이해하셨죠? 특히 30분 몽상 같은 데서 20선을 깨지 않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분을 꼭 명심해서 보셔야 돼요.